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0. 엄정한 회계로 무역을 장악한 개성상인. 복식부기의 원리. 우리는 특정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여러 회사들 가운데 어디가 더 나은지 비교한 후에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경영자는 회사의 올해 경영 성과가 전년도와 비교해 어떠한지 판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각 경제 주체들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납세자들도 자신이 낼 세금에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경제 주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경영활동을 파악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회계 정보이다. 지구 최대의 언어 회계. 회계의 역사는 경제활동의 역사와 금액을 같이 한다. 회계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기호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인류사에서 경제활동이 나타난 후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가에서 상거래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했다고 전해진다. 로마 시대에는 주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은 이들 노예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하고 필요할 때만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가공해야 했을 것이다. 회계란 쉽게 말해 기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출한 생활비와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기업도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거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 정보는 기업과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집안 살림이야 가족들의 관심사일 뿐이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주, 경영자, 채권자, 은행, 소비자, 정부 등 여러 경제 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회계 정보의 대부분은 재무제표에 투영된다. 재무제표란 기업이 돈을 쓰고 버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회계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성사의 성적이 표기된 성적표인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 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기업 외부 관계자들도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조선시대의 재무제표, 사개치부법. 일찍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상인이었던 개성상인들 역시 자신들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성상인은 전국을 연결하는 송방이라는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조선 팔도의 상권은 물론 중국과 일본 무역까지 장악했다.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경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해낸 일종의 재무제표, 즉 사개치부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은 사업 품목과 사업 지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거래 규모와 유통 구조도 자연스레 커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장부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개성상인들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정한 회계 처리 방식인 사개치부법, 일명 개성부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사개치부법은 그 뜻 그대로 자본이나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 내역을 4가지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모든 상품 거래와 자본의 흐름은 채권, 채무 매입, 매각으로 구분되어 장부에 기록된다. 사개치부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는 크게 일기와 장책 그리고 기타 보조문서로 구성된다. 일기는 상품과 자본의 입출 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것이고 장책은 거래처나 손님과의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다. 사개치부법을 통해 개성상인이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들은 오늘날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여기에는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자신의 돈인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빌린 것인지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란 경영활동의 여러 결과들을 기록한 것이다. 기업은 자산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을 투여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한다. 자본변동표는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변동 내역을 알고 싶어 한다. 또한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현금이란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채권 등도 포함된다. 가끔 신문 지면에서 흑자도산 기업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왜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망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금 흐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거래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질 경우 분명 흑자 기업임에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외상 금액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원료비나 은행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현금이 부족해 이를 제품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항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경영활동으로 전개된 현금 흐름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의 존재 이유다. 개성상인들 역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부인 사계치부법을 만들어 활용했다. 폭식부기의 원리를 차용한 개성상인들. 우리가 사계치부법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계치부법이 현대적 회계처리 방식인 폭식부기의 원리를 차용했다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폭식부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변동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을 말한다. 단식부기와 비교해 설명하면 단식부기는 단순히 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일렬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만약 매일매일 지출한 용돈 내역을 다이어리에 기록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단식부기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돈을 어떤 용도로 지출했는지 별도의 원칙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먼저 지출된 금액을 먼저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이 단식부기이다. 나눠진 장부에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는데 차변에는 자금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자금의 조달 방법과 수입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용돈을 어머니가 주셨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벌었는지 등의 용돈 조달 방법은 대변에 기록하고 조달된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차변에 기록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특정 거래 결과를 양쪽에 동시에 기입하기 때문에 기록된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폭식부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로 장부상의 누락이나 오류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거래를 수행하는 대기업이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성상인들은 이러한 폭식부기의 간편함을 깨닫고 자신들만의 회계장부인 사계치부법의 이를 활용해왔다. 이는 폭식부기의 원리를 처음 생각해낸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서양의 회계처리 방식이 전래되기 직전인 1910년 정도까지 근 1000년간 사계치부법은 우리 민족의 상업활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오늘날 재무회계 처리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회계 역사나 기술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엄정한 회계로 무역을 장악한 개성상인이었습니다.